안녕하세요. 5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장 초반에는 미국 하원 의회에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커진다? 호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빠지냐? 우리도 겪었잖아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정부의 재정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미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장기적으로도 결국 요 패턴대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케이, 적자가 우려되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참 나중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 돈 풀리는 거 보여주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세금 줄어들고 금리 떨어지고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고 소비를 늘린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네, 주가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큰 만큼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가치의 증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러한 사이클이 한 번은 올 수 있다 정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방어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돈 풀다 보니까 싹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젠 미국의 차례가 오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건 기대감 한번 가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사이클 하나는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요 내용들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1.2달러로 마이너스 0.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상승에, 달러는 상승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AI에 대한 투자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중동 진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소비량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고점은 한동안 꺾이지 않는다.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AI가 커지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하드웨어들도 발전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산업용 로봇까지 같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중국, 일본 여기에 반덤핑 조사가 착수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이거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큐슬의 꿈의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는 텐덤 패널 세계 첫 국제 인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중국의 1년보다 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발전 효율이 1.5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원자재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전 효율까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생산 단가를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맞는 실적이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한 번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대로 풀리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도 석탄 발전보다 태양광이 싸거든요. 더 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들의 대규모 구매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수주 잔고 우상향하는 거 요거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은 요게 2차 폭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태양광의 전체 파이는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발전 시설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남는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ESS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보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 눈이 되게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소도 생산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도 이에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평가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관련해서부터 그렇고 수소 연료 전지 쪽도 그렇고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요즘 핸드폰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잘 된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상향 하면 하는 대로 관련 기업들도 이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티 살아나고 있죠. 지금 미국, 유럽, 뭐 동남아 이런 데는 원래 좋았지만 지금 중국까지 살아난다. 전 세계 가장 큰 시장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요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전통의 특징이 뭡니까? 중국 비중이 높았었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에서야 중국 낮추고 다른 데를 높였다라고 하지만 중국 쪽 투자해 놓은 거 빼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살아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시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뷰티 한번 쭉 올라갔었잖아요.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거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뉴스에 대해서 이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쪽으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여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뭐 백화점, 카지노, 면세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성 같은 경우에도 돈 된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 줄 때 따라가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편안하게 이건 좋은 호재구나.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주문은 넘쳐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도크가 안정적이라 이걸 과연 증설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지 요거 보시면서 고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조용하긴 하죠? 근데 상황이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뭘 보고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부터 내용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엔비디아랑 좀 발맞춰 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소버린 AI 전략이라는 걸 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 특화입니다. 뭐 오픈 AI나 이런 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한국, 동남아는 동남아 좀 특화시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젠슨 왕이랑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성능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쪽도 대장으로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때마침 지금 어떠한 일정이다? 대선 전국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TV 토론 같은 데에서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AI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후 대통령이 누가 되든 AI는 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각종 규제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AI 관련주들의 상승, 그랬을 때 대장인 네이버와 카카오 올라가는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성장성까지 뚜렷하게 확보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타이밍에 성장성을 확보하면 그 다음은 어떤 게 보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시장의 유동성에 맞춰서 훨씬 더 미래의 배율을 현재로 끌고 오는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잖아요. 했을 때 결국에 금리 인하나 아니면 돈이 얼만큼 풀리는지 요걸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때마침 지금 등장한 내용이 뭐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돈 풀려고 감세안을 지금 세금을 덜 내면 풀린 현금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소비도 증가할 거잖아요. 지금 요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기대되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현재 관세 10% 확정이 난다면 올해 연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연준 인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절하에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해가지고 와, 이거 유동성을 폭발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항상 이때마다 성장주는 돈 많이 풀려있는 만큼 미래 배율을 끌고 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카오, 이게 어떻게 보면 급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철저히 이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금리 인하 한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4.5잖아요. 최종적으로는 3% 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연이어서 계속 이 유럽처럼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대박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 2.5였던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면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게 그대로 현재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뭐 재정 적자든 뭐든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냥 최고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 수급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어제부터 네이버 다시 외국인 돈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멈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기간 계속 돈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카카오는 어떤지 볼까요? 아, 얘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해서 개인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거기가 이제 바닥을 딛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여주고 있다? 저점 구간. 이전 저점 이탈을 안 하면요, 요거 깨지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올라가면 여기 부근 시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전에 있는 고점과 함께 48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 시작점 나오려는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많이 가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훅 하고 한번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뭐라고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거든요. 그런 만큼 우하향이 3년 이상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처음으로 뚫게 된다? 그러면 다시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첫 번째는 관성이 있어서 좀 크게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점은 얘가 쪼개기 상장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뭐 네이버만큼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속도감 하나만큼은 카카오가 조금 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보는 것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일단 어찌됐든 지금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고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러한 부분 지켜준다면 뭐 무리될 거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61선 돌파 못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항상 그때마다 단기 추세든 장기 추세든 잡히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번 박스권 상단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오랜 시간 고생을 시킨 부분 드디어 뚫었네, 방향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꺾이기 전까지 그냥 가는 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뭔가를 바탕으로 글렀으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에서 뭐가 보여지고 있다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성격의 호재가 등장하고 있다. 요거 잘 풀리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개인 털리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급등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카카오는 수렴 이후에 발산, 네이버는 뭐라고요? 61선 돌파하면 박스권 상단, 그런 다음에 여기 돌파했을 때 본격 상승, 요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네카오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핵심만 딱 한번 다뤄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고요.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